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피 추석 연휴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요. 추석 연휴 기간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인데 먼저 지지율 결과부터 좀 살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추석 민심이 중요합니다. 과연 추석 연휴를 관통하는 동안 또 그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28.8%, 이재명 후보 23.6%, 홍준표 후보 15.4%, 이낙연 후보 13.7%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는 4.2%포인트, 꽤 큰 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내려갔고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경쟁 상대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이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 영향, 이것 때문이겠죠?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지율이 훅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대장동 이슈가 잠재적으로 중도, 또 여성, MZ세대, 또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또 인근 또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또 부동산 이슈입니다. 강제 앵커도 왜 부동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많은 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슈라고 하는 이슈의 관심도 또 이슈의 확장성, 또 이슈의 지속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타격은 줬지만 아직까지 치명적이지는 않다. 아주 크게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붕괴된 수준은 아닌데 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나올 것 같은데요. 지지율 변화도 있지만 이재명과 또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양강 구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원인을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지만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의혹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고발 사주 의혹. 그런데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기는 후보 쪽에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고 위협이 있더라도 또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만큼 유력 후보인가 유력성 또 복잡성 어려워요. 고발 사주 의혹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대장동 의혹도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간성 곧 여야 후보 최종 후보가 한두 달 사이에 결정이 돼요. 대선은 또 만 6개월도 안 돼서 대선 후보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성과 또 복잡성과 시간을 보면 이 프레임 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후보가 누구냐. 그러다 보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지지층이 결집하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좀 살펴보면 아직 국민의힘 네.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홍카콜라 아닙니까? 네. 우야홍이에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느냐, 또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야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유행어 나갑니다. 국힘홍. 국힘홍. 국힘홍이 중요합니다. 그건 뭐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이렇게 네.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20대, 30대 특히 20대 남자에서 사이다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국힘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특히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25일, 26일 호남 순회 경선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데 호남 지역 지지율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팽팽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 4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이낙연 후보는 정말 영상강의 배수진을 쳤죠. 호남 지지층 여러분들 저 좀 좋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도 던졌죠. 여기에 또 대장동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이 또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팽팽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광주 또 전남, 전북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권리당은 대의원의 25일, 6일 순회 경선 결과인데요.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지사직을 역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좀 우세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되고 결국은 광주입니다. 이 광주의 권리당원 대의원 중에서 20대, 30대, 40대 이들이 이재명이냐, 원선 경쟁력이냐, 아니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반발이냐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주의 권리당원 20대, 30대, 20, 30, 40 그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 이것도 좀 볼까요? 강재 아나운서 오늘 뭐 다른 키워드보다도 프레임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뭐 외우셨을 것 같은데 네. 당선 가능성을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 물론 아직까지는 뭐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물어봤더니요.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 30.7%, 이재명 후보 30.1%, 거의 똑같아요. 네. 홍준표 후보 16.3%, 이낙연 후보 11.2%.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현상. 네. 그래서 이것을 프레임 전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이렇게 같이 30.7%, 30.1%가 나오면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대체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물어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도 높은 편이거든요. 네. 후보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결과 말 그대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빈틈이 없는 한치 양보가 없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당 지지율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계속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39%, 거의 40%에 육박하는 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고 또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특히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대결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29.4%,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또 의혹, 또 이낙연 후보도 또 서울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 반발 여론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일부에도 알아봤는데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 우려로 금융계가 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세금 부과 소식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국민 여론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사 결과가 있네요. 암호화폐,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는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화폐로서의 의미를 또 축소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 정부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지금 중국의 흥다그룹의 파산 우려 때문에 전 세계 가상 암호화폐 시장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 가상화폐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당연히 추징해야 된다는 의견이 55.3%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세금 물리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반대 여론이 33.2%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찬성이 높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었으면 또 이득을 봤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